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강사입니다. 네, 소방공무원법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승진 시험이다 보니까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 부담이 크실 텐데, 제가 이 책을 잘 만들었으니까요. 이 책을 꽉 붙들고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은요, 크게 보면 이론 파트, 본문이 있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문제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 부분은 다음 강좌로 이제 미루겠습니다. 지금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같이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형식의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함정을 파니까 그 부분에 유의해서 보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선을 넘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책에 처음에 제가 머리말이 있는데, 머리말은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함에 앞서가지고 힘을 내시라는 뜻에서 써놨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의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맨 윗단락에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요 소방 공무원 법령이 상당히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충분히 오류가 없도록 제가 했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방 공무원 법령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 10여 개가 되는 그러니까 법률, 대통령령까지 있고요. 사실은 하위 법령인 훈령과 예규도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험 범위에는 언급은 안 됐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2022년부터 이게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보실 것이 여러분 학습 가이드의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소방공무원 법령 체계도라고 있죠. 거기 소방공무원법을 중심으로 해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대통령령이 쭉 있죠. 보수규정부터 징계령까지. 그리고 밑에 이제 그 한자로 행자로 쓴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령이 있고 밑에 훈령, 예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부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최근 5개년 출제 빈도 분석 표가 보이죠. 일단 모든 국가시험의 그 객관식 시험은 출제자의 재량의 폭이 넓어요. 어디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출제위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구석진 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책의 앞부분에 소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일반적인 법 총칙에 관련된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승진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승진 파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일단 승진 파트. 그리고 파트 5에 가면 교육 훈련이 보이고 징계가 보이죠. 예, 여기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말씀드린 요 네 파트 좀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써놨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썼는데, 쉬운 말을 이제 어렵게 해놓은 거죠. 사실은. 이게 교재를 처음에 쭉 보셔야 돼요. 예, 쭉 보시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객관식 문제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본문하고 이제 대조를 하시면 이제 지식이 아주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방법론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동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혼동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비교하고 분류하고 종합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하고 이게 혼동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2023년도 우리 그 소방공무원법, 지금 이거 이제 소방교 승진하고 소방위 승진을 이제 통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 어떤 경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좀 암기할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은 암기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가끔 숫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숫자가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일단. 이게 소방교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25문제 중에 숫자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게 8문제가 나왔어요. 25문제 중에 8문제. 그리고 소방위 승진 시험은 총 13문제 중에 8문제가 역시 또 숫자가 출제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되게 중시하고 눈여겨봤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재 22페이지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여기서부터 22페이지부터 한 28페이지 정도까지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공무원의 개념, 여러분 뭐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법상의 특별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작은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소방공무원은 크게 3가지의 어떤 지위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 우리 헌법에 있듯이 모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다른 공무원들하고 공무 수행자. 그리고 근로자라는 면, 이게 엄연히 여러분도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 나가시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많은 노동관계법규가 여러분에게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특별한 인사 관련 법령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만약에 이제 소방공무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근로관계법, 노동관계법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인간이라는 점,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는 보통 국민과 같은 인간인데,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리고 공무원을 공무원의 종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100만 명 넘잖아요. 그 100만 명을 크게 나누면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눠집니다. 경력직 공무원은요,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임용되고 승진하고 그러면서 평생토록 근무하는 것이 보장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이 경력직 공무원들은 크게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직은 우리가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일반 행정 하시는 분들 있죠. 뭐 기술 파트, 또 연구 파트 이런 분들을 말하고, 특정직이 바로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에 속하시죠.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에 숫자는 가장 많습니다. 특정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이들은 다시 또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눠지는데요. 정무직 공무원, 정자가 정치할 때 정자예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은 진짜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뭐 언제든지 그냥 하루 만에 이른바 잘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대표적으로 어떤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들,
예, 이분들을 별정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도 크게 보세요. 그 뭐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적 공무원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거죠.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 공무단임권 보장한다. 내가 제목만 읽을게요. 인사행정의 민주적 통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우리의 헌법 7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한다.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초 예정됐던 그 뭐 정년을 보장받아요. 물론 이제 소방공무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급 정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크게 서너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맨 아래 보세요. 국가공무원법 68조에 공무원은요 형의 선고, 그러니까 처벌받는 경우, 그 다음에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엽관주의가 뭔지 아시나요? 네, 엽관주의. 그 미국은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대통령이 뒤바뀐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무원들 싹 물갈이 해버렸어요. 이게 엽자가 그 수렵하다 할 때 엽자야. 사냥할 때 엽자야. 그러면 이 공직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냥물로 본 거지, 사냥물로. 이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획득하는 하나의 사냥물로 봐버렸어. 그렇게 돼버리면 공무원들이 그 정당에 충성을 하지 어떻게 국민 전체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 눈치나 보고 정권 눈치나 보고 그러지. 그래서 오늘날은 미국에서도 이제 엽관주의는 이미 폐지가 됐고, 다만 그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엽관주의적 잔재가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됐죠? 물론 이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줄. 우리나라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1급 공무원, 1급.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경력직 공무원들. 이거 15 임용 기간 중에 이제 공무원 신분 보장 안 된다는 거 아시죠? 15 임용 기간에 근무 성적이 딸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 직권 면직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정치적 중립성. 정권 교체에도 불문하고, 정권 교체에 불문하고, 이거 지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 성적주의. 자, 실적에 따라서 임용을 하고, 능력, 실적에 따라서 또 승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적주의. 직위분류제는 이제 각종 뭐 직군, 직렬, 직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의 그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직급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직위분류제다. 그럼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공무원 기본권 제한한다고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국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권리를 제한하는데, 거기 사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정당 가입 못하죠.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은. 물론 이제 정치적 공무원들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괜찮습니다만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못합니다. 특히 경찰, 군무원, 향토 예비군, 군인, 이분들은요 이른바 국가배상법에서 이중배상이 금지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특히 소방위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방위 승진, 행정법 하시죠? 그러면 아실 겁니다. 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죠. 국가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은 과연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노동 3권. 일반 근로자들처럼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방 공무원님들은 아직은 단체 행동 같은 거 못하죠. 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군인, 노조도 지금 결성 못하게 돼 있죠? 소방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소방공무원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단체 행동권은 못합니다. 경찰 공무원들은 아직 노조 결성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재판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진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6페이지로 가시는데 26페이지. 그 위에 소방공무원법 변천은 참고로 보시고요. 소방공무원법이라는 것은 197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최근에 2019년도에, 야, 벌써 한 4년쯤 벌써 됐네. 시간이 참 빨라요. 2019년도에 이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그 임용권을 국가에게 이제 국가가 전체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됐다는 거죠. 예, 소방공무원은 이제 국가공무원. 자, 거기 2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소방공무원 법률 내용이에요. 자,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체크합니다, 여러분. 이 소방공무원법은요, 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예, 책임과 직무라고 돼 있어요. 책임과 직무. 근데 이건 그 여담인데, 그 우리 말에 그 책임 밋이라고 쓰는 건 내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밋이라고 자꾸 쓰는데 왜 좋은 말을 놔두고 밋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책임과 직무 그러면 되는데, 그죠? 예, 책임과 직무. 영어로 말하면 밋은 and입니다. and.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그리고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 요거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지. 네. 신분과 근무 조건의 특수성.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죠. 근무 조건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그리고요,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소방공무원법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방공무원법 출제된다면 이 소방공무원법 이 정도는 물어볼 텐데, 제가 참고로 그 밑에 법에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각종 법령을 내가 쭉 몰아놨어요. 거기 뭐 교육훈련 규정, 복무 규정, 승진 임용 규정, 징계령, 기장령,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 공무원 보수 규정. 그죠? 이것도 한번 좀 읽어 놓으세요. 네. 이제 각종 법령의 그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행정 법령들은 그 1조에 목적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라고 써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가시면, 요건 여러분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소방공무원의 계급 쭉 소개가 됩니다. 총감부터 정감, 감, 중감, 소방청, 영, 경, 위, 장, 요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그 급수가 있죠.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소방위 같은 경우는 6급에 해당되고, 소방교는 이제 일반 공무원들 8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각각 어떤 보직을 갖고 있는가를 쭉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 뭐 다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좀 주의하실 것들이, 여러분 소방정감이 갖게 되는 보직 중에 소방본부장 중에 소방본부장이 우리나라에 19군데 있거든요. 소방본부가 19군데 있는데 그중에 소방정감이 본부장인 경우가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있죠. 서울, 경기, 부산. 네. 그리고 소방감이 또 본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감. 거기는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뭐 어느 도시가 여기에 해당하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같은 소방본부장인데 계급이 4개나 있어요. 4개. 그때 보면 소방준감인 경우는 소방준감, 충북, 대전, 전북 보이시죠? 거기. 그 소방본부장이 소방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정, 창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방학교장도 한번 봐주세요. 소방학교장. 일단 그 중앙소방학교장 어디 있습니까? 소방감이죠. 네, 중앙소방학교장은 소방감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이제 지방소방학교장이 남았는데,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인 경우가 있고 소방정인 경우가 있어요. 소방준감인 경우는 서울하고 경기 2군데. 서울하고 경기는 소방준감.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방정. 그래서 이제 교재 읽다 보면 뭐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막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소방정인. 그러니까 지방학교장이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방정인 지방학교장은 서울, 경기 이외의 다른 지역들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요, 28페이지 가보십시오. 28페이지에 가면 또 소방청 조직 소개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앞으로 소방청 소속기관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소방청 소속기관 어디냐? 그 그림의 중간쯤에 있죠. 중앙소방학교, 중앙119 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요 3개를 소방청 소속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청의 소속기관.
그리고 밑에 이제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소방청 조직은 아니고 시도에 소방본부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 제일 막내가 창원, 세종까지 있어요. 그리고 29페이지에도 표를 보시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각 그 기관들이 어떤 소방공무원, 어떤 직급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방학교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소방준감,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정이라고 되어 있죠. 두 칸 내려오면 여러분 소방서장, 소방서장은 원래 이제 소방정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일단 비고를 볼까요? 맨 밑에 비고 보세요. 위표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시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소방정으로 임명하는데 소방청. 그런데 이제 그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소방준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거기는 안 써놨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가 세 군데가 있어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다 경기도에 있네. 수원, 고양, 용인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로서 여기에는 소방서장이 있는데 소방서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합니다. 소방준감.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비고 2가 들어갔어요. 최근에. 위표에도 불구하고 119 안전센터장. 119 안전센터장은 원래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용하죠. 거기 표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고가 하나 최근에 들어갔어요. 119 안전센터장 직급을 소방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소방영. 그러니까 직급이 상향됐네요. 소방영으로. 자, 그리고 29페이지. 이번에 29페이지 맨 아래. 진짜로 여기서부터 출제가 많이 됩니다. 네. 진짜로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9페이지 아래 봅니다. 임용이란, 나오죠? 임용이란. 앞으로 이제 임용 그러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임용. 모든 인사발령이 이제 다 임용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임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제 임명하고 다르죠. 임명. 임명은 이제 처음에 그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임명장 주는 게 임명이지. 처음에 이제 공무원 관계가 발생될 때가 임명이고, 그걸 포함해서 아무튼 공무원 관계가 뭐 변경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임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됐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십시오. 임명. 그리고 우리가 일단 그리고 또 흔히 하는 말이 이제 보직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어떤 뭐죠? 직위를 부여하는 거야. 직위를 부여하는 거야. 직위는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포지션. 마치 축구를 할 때 11명 그 축구 선수의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 말하자면 직위가 부여된 거야. 너는 센터포드 해라. 너는 골키퍼 해라. 그러지? 이게 직위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최근은 아니고 그동안 뭐 제일 많이 출제된 것 중에 하나인 게 30페이지에 거기 표로 정리되어 있는 용어정의 있죠. 용어정의. 자, 그래서 되게 많은데 용어정의. 임용 보세요. 우리 소방공무원법에 있는 임용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임용이라는 용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에요. 체크해 놓으시고. 전보, 앞으로 전보 그러면은 직급은 같아요. 직급은 같은데 같은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런 건 이제 전보. 전보하고 전직 있습니까? 요 표에? 네, 있죠. 사실은 오른쪽 페이지, 31페이지에 있죠. 여러분, 31페이지에 그 네 번째 칸에 보면 전직이라고 있죠. 그래서 전보하고 전직하고 좀 구별해 놓으시고, 전보, 전직. 전보는 이제 그 같은 어떤 계열에,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근무기관이나 가까운 부서로 인사발령 나는 거. 이걸 전보라고 하죠. 전직은요, 이른바 직렬을 달리하는 거예요. 직렬. 직렬은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쪼개 놓으면 같은 종류죠. 이게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 놓으면 이게 하나하나가 직렬이 되는 거예요. 직렬. 직렬.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직렬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직렬 내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다른 직렬로 가는 거, 이거를 전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 공무원을 어느 날 가령 외교 공무원, 외무 공무원으로 바꿀 수 있다. 만약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직렬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시 30페이지로 오십시오. 강임이라는 거, 그래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바꾸긴 하는데 계급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급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계급 자체를 강등시키는 게 아니고요. 강등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하위 계급이 담당할 수 있는 직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령이 담당할 수 있는 직위에다가 소방정을 배치한다던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강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복직은 아실 테고 소방기관 넘어가시고 필수 보직기관도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그 최소한 1년 이상은 소방공무원은 1년 이상은 그 전보 발령 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필수 보직기간은 1년인데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징계 파트에서 앞으로 중징계,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중징계는 공무원들 징계가 6가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파면, 해임, 정직, 강등까지를 중징계라고 합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나눠지고 쭉쭉 보시고 보수, 봉급, 수당, 승급은 그 승진하고 다른 개념이죠. 승급은 호봉이 올라가는 걸 승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승급. 그리고 31페이지에 가세요. 31페이지 맨에 보면 직위는 말씀드렸고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포지션을 말한다고 직위. 직급은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곤란도나 이제 책임도가 유사한 어떤 하나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의 직급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의 직급. 이건 또 다른 직급이고, 그죠? 전직, 직군. 우리나라에 이제 직군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직군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러니까 직군, 직렬, 직류는 이렇게 세로로 나누는 거죠. 직군보다 작은 개념이 직렬. 직렬을 또 세분화하면 그 직류가 돼버립니다. 자, 이게 지금 법령에 나오는 용어들이었고요. 법령. 실제로 법률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는 없는데 제가 31페이지에는 참고 자료로 적어놨어요. 이게 주요 임용제도의 강학상 개념이라고 써놨죠. 강학상은 학문적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교과서에다가 쓰는 용어들. 물론 여기 법령상 개념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법령상 개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쓰는 용어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죠. 법령상 용어로 냅니다.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자료로 써놨고요. 언젠가 이거를 설명드릴 기회가 옵니다. 사실은. 우리 책 저 뒤쪽에 가면 공무원법 관계의 변동 파트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네. 여러분 이제 33페이지를 펴놓으세요. 33페이지. 자, 이게 작년에도 여기서 바로 나왔는데요. 자, 봅시다.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 자, 누구든지라고 되죠.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이나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이거는 굳이 법령에 써있지 않더라도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에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혼동하지는 않으실 테고. 두 줄 내려오시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이라고 얘기가 있죠. 임명장은 임명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임명장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임명장은 신규 채용자나 승진자한테 하는 거예요. 네. 임명이라는 거, 임명장을 준다는 건 누구한테 임명장 준다? 네, 신규로 채용된 자나 또는 뭐라고? 승진자. 승진한 분한테 줍니다. 소방위 승진 시험에 합격하면 당신은 이제 소방위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임명장 준다는 거죠.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장이 이제 대리 수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임명장은 임명권자가 주는 거죠. 여러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원래 대통령이 임명장이에요.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물론 이제 소방청장한테 일부는 저거 해주고 있지만, 위임을 해주고 있지만, 근데 대통령이 뭐 일일이 전부 다 이 임명장을 주지는 않지. 그래서 소속 소방기관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임명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당구장 표시 보세요. 이게 당구장이라는 표시를 강의 시간에 하기 좀 그런데 뭐 달리 더 좋은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하면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그 당구장 표시 보면 임명장이 있고 임용장. 그러면 임명 말고 다른 인사발령은 이제 임용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임용장. 임용장을 수여하는데 괄호 열고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우리 승진시험에. 인사발령 통지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뭐를? 임용장을. 물론 이것도 소속 소방기관회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임명장을 딱 주는데 이 임명장 맨 밑에는 그 임용권자의 직인을 찍도록 돼 있겠죠. 네, 직인을 찍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용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 높으신 분들. 대통령이 임용. 원래 대통령은 이제 그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들을 임용하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임용할 때는 여러분 국세를 함께 날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용장에는 국세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세는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는 큰 도장이에요. 말하자면 큰 도장. 예, 국세라고 합니다. 이걸 언제 찍는다고요?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장. 예, 여기는 국세까지 날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소방령 이상. 임용권 좀 이따 보는데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통령의 직인과 국세를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용 시기를 보세요. 임용은 언제, 며칠자로 임용이 되는 걸까요? 기준 시점은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임용장을 주는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이거는 주는 날이 아니라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임용일자라고 뭐 2024년 몇 월 며칠 딱 써 있겠죠. 그 날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임용장을 받는 날짜가 아니라. 그리고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되겠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망. 이제 공무원이 사망하면 면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면직 날짜는 가령 사망일이 5월 7일이다. 5월 7일이면 면직 날짜는 5월 8일. 5월 8일에 면직되는 것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그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특례 보세요. 같은 사망인데 이제 순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순직.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특별 임용, 특별 승진 파트 공부하는데 순직하셔가지고 이제 특별 승진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하고 구별하세요. 그러면 특별 승진은 며칠자로 되는 거냐 이거죠. 언제 되는 거냐. 요게 그 순직하는 것도 크게 다시 보면 요게 이제 재직 중 순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순직하시는 분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재직 중에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그 퇴직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병이 깊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망 전일날 특별 승진되는 것으로 한다 이거고, 이거는 퇴직일 전일, 퇴직일 전일에 또 특별 승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 시험 시간에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동그라미 B 보면 이제 그 어떤 공무원이 이제 휴직했다가 휴직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러면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만약 복귀를 안 했어? 여러분, 그 우리 직권 면직 사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책 저 뒤쪽에 나와요. 직권 면직 사유 중에
휴직 기간이 만료됐어. 휴직 사유가 소멸했는데 직장에 복귀를 안 해? 그럼 너는 공무원 할 생각이 없구나. 직권 면직시켜버립니다. 그 언제 면직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면직되는 거예요? 예, 휴직 기간의 만료일, 그 다음에 휴직 사유의 소멸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체크해 놓으시고, 휴직 기간의 만료일, 휴직 사유의 소멸일. 그리고 이제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시보 임용 기간 중에 교육 훈련을 받다가 또 안타깝게 순직을 하셨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사망일 또 전날입니다. 예, 사망일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봐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을 좀 조심하세요. 사망은 전부 그 사망일 전날이에요. 예? 전날에 뭐 임용한 것은 보는데 요거만. 예, 이거는 이제 사망한 다음 날. 예,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인사 원칙의 사전 공개. 그 인사 원칙이나 기준은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미리 알려주라. 그런데 대규모 인사 또는 정기 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일 때는 30일 전에, 1개월 전에 그걸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전에. 1개월 기억하시고. 그 밖에 동그라미 5번, 결혼이 생기면, 결혼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지체 없이 결혼을 보충하라. 그거. 지체 없이. 이걸 뭐 3일 안에 하나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냥 지체 없이 하라. 그 밖에 동그라미 6번. 이번에 제가 이제 그 2024년도 대비판에 이거 새로 집어넣은 건데요.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인사발령령 구비 서류 있습니다.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많은 그 임용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거의 표로 정리해놨죠. 이게 이제 임용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다만 거기 동그라미 6번 다만 시험 실시권자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 원래 이제 소방공무원 가령 신규 채용 시험을 소방청장이 하잖아요. 소방청장이 하는데 소방경 이하의 그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그 채용을 할 때는 또 시도지사한테 시험 실시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하고 시험 실시권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같다. 그러면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했던 서류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네, 구비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죠? 설명 안 드릴게요. 자, 35페이지 갑니다. 35페이지. 자, 동그라미 7번. 임용 및 임용 제청 서식.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공무원 임용서, 임용서로서 하도록 돼 있고, 임용서.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소방공무원을 임용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소방중감 이상의 공무원은 이제 소방청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임용 제청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임용 제청서. 자, 동그라미 8번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8번. 요거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요 규정이 보세요. 신규 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 발령을 할 때는 인사 발령 통지서 체크하시고 인사 발령 통지서. 그러니까 임명장 말고 인사 발령 통지서를 줍니다. 각종 인사 발령할 때. 다만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 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사 발령 통지서를 주는 게 원칙인데 이제 회람하는 서류가 있죠, 여러분. 회보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니은 직위 해제를 할 때는 요 인사 발령 통지서에다가 플러스 직위 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왜 직위 해제를 하는지 사유 설명서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뭘 보시냐? 디귿 리을은 넘어가겠습니다. 디귿 리은 발령대장에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9번 규정도 있어요. 통계보고. 요거 인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사항을 보고해야 돼요. 소방청장한테 보고를 누가 하냐 잘 체크하세요. 소방청장한테 보고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보고 의무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 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이렇게. 시도지사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소방청 소속 기관장들이 누구에게?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10번은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이거 인사위원회하고 구별해서 인사위원회 아니고 인사협의회. 소방청장이 시도하고 각종 시도하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1번 전력조회 규정도 있어요. 임용권자는 그 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는 누구? 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 경력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근무했던 기관장한테 전력조회서를 보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조회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력 조회서를 받은 그 기관은 20일 이내에 회보해야 됩니다. 20일. 자, 13번 보세요. 동그라미 13번. 증명서. 증명서는 이제 재직증명서하고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겠죠. 그러면 발급해줘야 됩니다. 신청 들어오면 해줘야 되고. 퇴직하신 분들은 이제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거기 보면 경력증명서의 두 번째 줄 다만 이런 표현 나오죠. 다만 만약에요 어떤 그 홍길동이라는 분이 서울 소방본부에서 퇴직을 했어. 가장 마지막으로 퇴직했는데 이분이 그 전에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경력증명서를 뗄 때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이제 떼는 것이 아니라 서울 소방본부장이 같이 취합해가지고 같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조금 이제 주제가 바뀌는데 36쪽 그 중간쯤에 임용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가 우리 소방공무원법 전체 시험 범위 중에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일단 전체 구조를 아신 다음에 뭐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셔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임용권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총감부터 정감, 감, 준감, 정영, 위, 장, 교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부터 소방 총감까지 있죠. 임용권자는 일단 이분들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이분들은 청장, 소방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원칙이에요. 요거 아까 소방령이 일반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국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5급이면 이제 보통 사무관이라고 부르는데 사무관급 이상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밑에는 이제 그 기관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수준에서만 출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각종 위임을 한다 이거죠. 위임을 그 대통령이나 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요 임명 권한을 이제 하급자한테 위임을 하는 건데 대통령은 청장한테 위임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위임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청당도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소속 기관장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시도지사는 또 다시 누구에게? 또 소속 기관장에게. 하급 기관이죠. 하급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하급 기관장. 이렇게. 소속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전체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각각 어떤 범위에서 임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표로. 여러분, 보기 쉽게.
사실은 그 우리 소방공무원법에는 이렇게 표로 안 돼 있어요. 표로 안 돼 있고 이제 그 법 조문으로 돼 있잖아요. 법 조문으로 되는데 이걸 분석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3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원칙이라고 돼 있죠. 원칙. 자, 소방령 이상 공무원들은 뭐라고? 소방령 이상은 원래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청장, 총감 있죠. 소방총감은 소방청장인데 소방청장을 뭐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요, 소방령 이상에서 소방중감 이하, 소방령 이상에서 소방정감 이하, 그죠? 소방중감이야. 미안해. 소방중감 이하. 소방중감 이하는 요 부분은 이제 소방청장한테 또 위임을 하는데 모든 것을 위임을 하진 않아요. 전보, 직위해제, 휴직, 복직, 정직, 강등, 요거. 그죠? 예.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소방청장한테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이분들 있잖아요. 예, 소방령에서 소방중감까지. 예, 승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승진 인사발령은 누가 한다? 승진이 여기에 없죠? 예, 승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여전히 행사합니다. 예, 승진 임명은 누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방경 이하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소방경, 죄송해요. 소방경이 빠졌네. 네, 소방경 이하, 소방경 이하는 누가 한다? 소방청장이 한다. 예, 소방청장. 그 다음에요. 이런 대통령 권한을,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자, 대통령 한편으로 대통령이 소방청장한테 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소방청장한테 또 위임하는 것이 두 번째 표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모든 임용권을 뭐라고? 임용권을 소방청장한테 합니다. 그리고요, 지방소방학교장 중에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해서만 소방청장한테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한테도 주는데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여기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시도지사한테도 줄 수 있다. 이게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데 단 여기 소방본부장하고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합니다.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방본부장하고 지방소방학교는 소방청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가 이번에는 이제 소방청장이 또 어떻게 위임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표. 중앙소방학교장한테 위임하는 경우란 중앙소방학교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령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그러니까 소방령보다 소방경이 아래 있죠. 그러면 소방경 이하에 대해서는 모든 임용권. 그러니까 중앙소방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임용권을 그냥 다 중앙소방학교장한테 다 준다 이거야. 그런데 위에 소방령 있죠. 소방령에 대해서는 모든 게 아니라 거기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요거 왜 강등이 빠지죠 또? 야, 치사하게 문제를 내면 또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강등은 여기 없죠 또. 아까 이거 중에 강등 빠지죠. 그리고 소방청장이 중앙 119 구조본부장한테 위임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중앙 119 구조본부장한테는 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임용권. 그다음에 소방령에 대해서는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이렇게 강등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소방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준다 이거야. 뭐죠?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괄호 열고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이제 제외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이야. 시도지사는 소방령 소방중감이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요건 6개 다 들어가죠. 예.
그리고 소방정인 지방학교장. 소방정인 지방학교장. 아까 소방정인 지방학교장이라는 임명권은 소방청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요거만큼은 이제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정인 지방학교장에 대한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승진은 누가 한다고요? 승진? 소방청장이 여전히 하죠. 소방청장이 여전히 하고 나머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이것만 시도지사가 한다고요. 그리고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공무원들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됐죠? 복잡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도지사의 권한, 마지막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또 그 소속 기관 있죠? 소속 기관장한테 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맨 마지막 표. 그러니까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 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자, 여기 소속 기관장한테 위임하는 거는 일단 그 소방위 이하 있죠? 여러분, 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방경 있죠? 소방경은 전복권만 위임합니다. 소방경은 전복권. 그러면 소방위 이하는 전복권 당연히 들어가고, 소방위는 전복권 당연히 들어가고,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지방소방학교장 있죠? 네, 지방소방학교장에서만 특별히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 표를 가지고, 지방소방학교장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객관식 시험 문제 풀 때요. 그죠? 거기서 함정팔 가능성이 커요. 지방소방학교장. 어떻게 했다고 했죠? 지방소방학교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소방준감인 경우와 소방정이 있잖아요. 소방준감은 서울하고 경기도. 야, 소방준감인 경우에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준감인 경우는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6가지 있었잖아요.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이거는 소방청장한테 준다고. 근데 이제 그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있잖아요.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은 원래 누가 임명권자? 소방청장이 임명권자인데 그 중에서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시도지사한테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소방준감일 때는 소방청장한테 예외적으로 위임하고, 그리고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은 원래 소방청장이 임명권자인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일부를 위임해 줍니다. 아무튼 이런 체제, 정신없이 봤는데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